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G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 콜사인 울즈2 멜리사 마오가 사용했던 암슬레이브 M9 건즈백 지휘관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바레스트와 마찬가지로 블랙 테크놀로지의 산물로서 팔라듐 리액터에 의한 150시간 장시간 가동시간, 인공 전자 근육을 사용한 폭넓은 운동성 등 실질적으로 작중내에서 등장하는 암슬레이브들 중 탑티어에 해당합니다. 추후 현대전에서는 상정 불가한 람다 드라이버 탑재기들에게는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람다 드라이버의 청력장을 인식할 수 있는 요정의 눈을 탑재함으로써 눈부신 전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M9 건즈백 지휘관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살펴봤던 아바레스트와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바레스트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색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9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 이제 양산기라는 느낌으로다가 색감이 대부분 통일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아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라는 느낌으로다가 확실하게 컨셉 도색이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두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 토대를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몸통 부분의 일부분이라던가 하반신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 전부 다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문드문 이제 무릎 장갑이라던가 이제 어깨 장갑이라던가 팔목 뒤쪽 장갑 등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M9의 토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아바레스트이기 때문에 파츠 자체도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지휘관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M9과는 머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아바레스트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앞쪽 부분을 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자리한 블레이드 안테나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블레이드 안테나를 통해서 제밍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사일의 유도 방향을 이제 돌리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신망으로도 크게 활용하고 있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죠. 헤드의 좌우측으로는 체인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노란색 부분은 C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눈 같은 경우에도 C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면 모노 아이가 작중내에서는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노 아이가 정확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가슴 장갑 같은 경우는 아바레스트와는 확실하게 다르게 조금 이렇게 뭉툭한 모습, 유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어깨 장갑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달랐죠. 여기는 이제 훨씬 더 각진 모습이었는데 아바레스트는 삼각형으로다가 갑옷의 느낌이었죠. 다만 이제 M9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실드 좌우측에 붙게 되면서 조금 더 방어 능력을 갖추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팔 파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바레스트와 동일하지만 뒤쪽에 있는 팔꿈치 파츠가 다르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겠고요. 하반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뒤스커트가 유일하게 다르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죠. 뒤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바레스트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쪽 M9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바레스트와 완벽히 동일합니다. 무릎 장갑만 변경되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M9의 가동도 한번 살펴볼 건데, 가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아바레스트와 거의 완벽히 동일한 소체를 쓰고 있고 동일한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아바레스트와 거의 똑같다 라고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관절 같은 경우는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크게 돌아가고요. 아래쪽, 위쪽 올라가고, 그리고 콕핏부도 당연히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오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안쪽에 있는 어깨 자체가 크게 빠져나오고 내부에 있는 폴리캡이 빠져나오고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크게 쫙 하고 뻗어줄 수 있으면서 반대편 어깨까지 나아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있는 실드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당겨줄 수 있고 뒤쪽으로도 넘겨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관절입니다. 하나, 아래쪽 그리고 위쪽으로다가 크게 둘로 해서 아주 크게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당연히 폴리캡을 쓰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앞뒤로도 크게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쭉 하고 당겨서 고관절을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기믹을 통해서 다리를 쭉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기믹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도
무릎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앉아 가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잘 되는 모습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무릎 앉아가 힘들겠다 싶으시면은 관절 자체를 살짝만 뽑으셔서 크게 움직여 주시면은 문제없이 무릎 앉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잡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좌우측으로는 크게 움직이지만 내부 안쪽에 볼 관절이 없기 때문에 더 가미될 수 있는 가동성은 보유할 수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쪽 돌격소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을 법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AK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돌격소총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넣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 돌격소총 같은 경우에는 함께 부속되어 있는 마운트 파츠가 있습니다. 이 마운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총 2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쪽은 이제 조금 더 작은 형태고요. 한쪽은 조금 더 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은 형태를 사용해서 앞쪽으로 사용해서 찰칵하고 껴주시는 상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부 같은 경우에는 차후 살펴보겠지만 뒤쪽 스커트 쪽에다가 마운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단분자 커터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오가 사용하는 단분자 커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분자 소드와도 같은 느낌으로다가 굉장히 기다란 단분자 커터를 쓰고 있습니다. 작중 내에서는 이 단분자 커터를 통해서 코다르와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람다 드라이버에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오의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무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다 할 만한 활약은 많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무장이었죠.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돌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허벅지 좌우측에 있는 홈 부분에다가 마운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기존의 단분자 커터 소형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쪽 단분자 커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작은 것과 큰 마운트 파츠가 있다 했었는데 이렇게 큰 마운트 파츠를 사용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춤에다가도 활용시켜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M9 제품에서 완성형이 되어버린 그라츠 만히어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바레스 쪽에서는 이쪽 중간 포신 부분만 함께 부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M9 시리즈 같은 경우는 뒤쪽에 파츠 하나, 그리고 앞쪽에 포신열 하나,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지지대까지 해서 총 3개의 파츠가 함께 더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츠들을 연결시켜주게 되면은 거대한 활공포와 같은 느낌으로다가 완성이 되는데 참 멋스러운 무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바레스트에서는 없었던 와이어건이 하나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 와이어건 같은 경우는 팔목 쪽에다가 장비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팔목 쪽에 있는 이 윗장갑을 벗겨주시게 되면은 내부에 홈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홈에다가 와이어건의 끝부분을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빼놨던 장갑을 위쪽에다 살짝 걸친다라는 느낌으로 끼워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건을 사출하는 형태로도 충분히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앞서 살펴봤던 모든 무장들을 한번 장비에서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장을 전부 다 착용한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무장이란다면 작은 단분자 커터 하나가 빠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G 60분의 1 스케일 프라모델 지휘관기라는 특성 때문에 많이 노려지기도 했고 피격도 많이 받은 기체 풀메탈 패닉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암슬레이브 M9 건즈백 지휘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